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1일. 오늘은 이제 목요일 정규 방송이 있습니다. 투자의 맥 정규 방송이 있고요. 저는 기획팀입니다. 어, 이제 기사들을 안 보고 하면 좀 방송이 빨리 끝나는데요. 오늘도 종목들이 할 게 너무 밀려 있는데요. 우선은 기사를 머리글만 보면서 최대한 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미국이 이제 어젠가요? 이제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조는 금리를 계속 떨어뜨려서 QT를 이제 종료하고 이제는 돈을 풀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더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달러를 가려고 합니다. 약달러. 자, 그렇고 지금 여기와 맞물려서 일본에서는 지금 뭐를 하냐면 돈의 가치죠. 돈의 값인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진 20년 만에 금리를 인상해요. 거의 제로 금리였죠. 예, 그래서 이제 0.5에서 0.75%, 0.25%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 미국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채 중에서 이제 10년 만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은 이제 같이 좀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이제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디커플링이 돼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금리를 내리면 국채 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서 모든 이런 대출금리나 다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속설, 금리를 내리면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진다는 이런 속설이 안 맞아서 지금 약간 경제적인 해석이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채권 금리에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모기지부터 또 기업에 대한 그런 금리 이런 것들이 어, 안 떨어지는 현상, 안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그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일본 자체도 지금 이제 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역은행들은 대체로 이제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국채가 지금 장부상 미실현 손실이 뭐 21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팔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일본의 이 10년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채권이. 지금 2%, 1.95%인가 97%? 뭐 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의 그 수익률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이러한 미실현 손실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게 장부에 반영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엄청난 부실, 이런 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계속 경고 여기저기서 하죠. 아무래도 거의 뭐 0%대 가깝게 돈을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특히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막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이런 채권이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대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 저리로 빌려서 해외로 나갔던 엔화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 급격한 유동성이 빠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 되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작은 시장에서는 이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고 심하면 금융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화 대 달러를 제가 150엔 정도 얘기했는데, 조금 높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160엔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근데 160엔은 지금 아직 요걸 터치를 안 했죠. 근데 뭐 조만간 터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달러 대 엔화가 160엔이 넘어갔을 때 과연 일어나는 그런 뭐 지방은행, 일본의 지방은행 그런 부실 채권 문제부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이제 갚아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동안 저리로 빌려서 거의 이자 없이 돈을 막 찍어대고 그랬던 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도 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따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뭐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뭐야,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00원 이제 완전 확정이고, 어, 조만간 1,500원 찍고 또 누르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금리를 내렸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다가 빠지는 게 맞죠. 자,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에, 이 달러 대 원화의 이런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것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떨어지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뭔가 펀드멘탈적인 문제와 또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서 어, 이 뭐야, 달러 인덱스, 달러를 약세화하는데도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와 그 뭔가 시스템, 펀드멘털적인 엄청난 문제가 내포돼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제학적인 논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달러가 약세, 인덱스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원화가 엔화와 함께, 엔화가 지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원화와 엔화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그 긴밀하죠. 자, 그래서 엔화가 올리면서 원화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500원대까지 올라온 이 환율이 내년 상반기 되면 1,200원, 1,300원, 뭐 1,200원까지도 빠진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원화가 강세를 띠고 엔화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지금 뭐야, 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약세를 취해도 환율이 계속 달러 대비 뛴다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가?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뭐 1,700원 정도 봐야 돼요. 환율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그냥 금리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지금 1,700원이에요. 1,700원.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뭐야, 결국 이렇게 뭐 판은 이렇게 달러 약세와 엔화와 원화의 강세 뭐 이런 식으로 판을 짰지만 이렇게 갈지는 저도 이게 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뭐 금융 이론이나 이런 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그죠? 과연 원화가 얼마나 똥값이길래 이런 시스템이 오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금도 엄청 사고 있어요. 금값이 올랐어도 우리나라는 금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그래서 이게 참 저도 하여튼 좀 찝찝해요. 네. 하여튼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어, 달러가 약세인데 엔화도 이제 강세로 가려고 하는데 원화는 더 똥값이다. 엔화와 함께 커플링이 못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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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사들 빨리 볼게요. 자, 그다음에 미 하버드대 교수가 AI로 생산성 도약, 과잉 투자 탓에 복권처럼 실망만 클 거 돼갖고 전 세계 빚이 50경입니다. 커지는 부채 의혹, 이번엔 진짜 다르다. 결국엔 끝에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3년, 뭐 길어져야 4년, 짧은 2년, 어쨌든 3, 4년 안에 이 부채가 터지면서 엔드게임이 어디선가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침체가 오는 건 100%다. 결국 뭐야, 지금 일본도 이 돈 가치를 올리는 게 인플레, 자국민이 음식도 못 사 먹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엔화가 똥값이 되니까 물건값,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10%가 넘는 그러한
금리를 올렸던 시대처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어쨌든 금리도 언젠가는 상방으로 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엔 이 부채가 많은 건 한번 털어야 돼요. 코를 풀어야 돼요. 결국 풀어야 되죠.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 맞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그때 엄청난 그러한 데미지나 부작용이 나오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또 딴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끌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 지금 금리가 시중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이제 뭐 코픽스 금리하고 뭐 시중 금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가산 금리가 붙어서 그래요. 가산 금리. 그래갖고 어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 주담대가 떨어지진 않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5에서 6%대까지 그죠? 6%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주택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한 달 반 만에 0.5포인트 오르는 등 시중은행 가계 그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자, 여기서 환율이 뭔가 터지거나 만약에 예? 펀드멘털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 지금 인플레는 100% 발생 엄청 심해지는 거죠. 더 초인플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금리는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금리를 뭐야 저기 기준금리를 내려도 어차피 이 가상금리나 이 코픽스 금리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자들은 헬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미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면요. 어, 이게 전년 대비 700%가 급증, 그죠? 미국은 공장 자동화, 인건비가 비싸서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공장용 로봇, 중국은 저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저가로 해서 막 갖다 푸는 거예요. 그냥 내구성은 별로고 그냥 하고 가격이 싸게 막 물량치기를 하고 자, 일본은 부품 기술 집중. 자, 우리가 일본과 지금 경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부품 산업에서. 그죠?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가인 중국 이런 데도 아니고 부품 기술 일본과 함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정밀 기계 쪽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공장 자동화야 어차피 뭐 다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틈을 잡아서 이 시장들을 먹어야 되는, 그죠? 뭐 저가 시장을 먹을 상황은 아니고, 공장 자동화와 이 부품 기업, 부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약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칩 차트를 좀 이따 보겠지만, AI 반도체 품기로 MLCC, 이게 적외선 그 콘덴서죠. 호황, 삼성전자 30년 파트너 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적층.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 가동률이 100%에 달하면서 삼성전기와 32년간 MLCC 사업을 협업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칩이요, 코칩.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한 회사가 또 있죠. 요 MLCC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회사. 자, 그래서 이제 코칩도 주가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탈모 치료제 IVL 이 3001 호주 임상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임상 이상 진입 이상이 끝나야지 최소한 뭐 판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하면 장점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외국의 그런 이제 서양권에서 뭔가 허가나 이런 거를 받기가 좋다는 거죠. 호주인이 거의 백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인비엔트 랩과 관련된 뭐야 위더스 제약, 탈모 치료제, 그죠? 탈모 치료제가 생각보다 지금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인허가도 지금 이제 뭐 연말이니까 이번 달이나 뭐 1, 2월쯤에 이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 호주 임상도 한 2년 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음,
어디죠? 그 같이 협업하고 있는 대웅제약, 그렇죠? 예, 대웅제약이 이걸 맡아서 합니다. 판매까지도 대웅제약이 하고요. 인벤티랩은 여기에 이제 그 여기 뭐야 원천 기술을 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뭔가 그 제형을 바꾸는 그런 약품들이나 뭐 그런 저 임상에 대해서는 그 티라 뭐죠? 아, 큐라티스에서 생산을 합니다. 큐라티스가 요즘에 한 50% 이상, 한 50% 정도 상승을 한 이유가 이 인벤티랩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자, 인벤티랩은 이제 시총이 거의 2조대가 되는데요. 3천억에서 2조까지 뭐 오랜 기간 걸렸는데 앞으로도 뭐 최소한 한 3, 4조, 4조까지는 시총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뭐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나 이런 데서 벌써 시총이 너무 작다고 한 4조 정도는 이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인벤트랩도 지금도 많이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제형을 바꾸는 이러한 그 임상 때문에 그 아이템들이 뭐 한 8개, 9개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와 관련된 위더스 제약이나 뭐 네, 큐라티스 같은 회사가 이제 시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또 딴 거 기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생물보안법 이게 통과 초읽기입니다. 중국 바이오 퇴출이기, 한국은 반사이익, 주로 삼성, 셀트리온, SK, 롯데, 동아소시오 등 증설 투자 행렬 그렇죠? 이 생물보안법은 단순하죠. 이제 적국한테 이제 이런 바이오 같은 이런 중요한 저기를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안 맡기겠다. 그래서 CDMO나 뭐 CMO 이러한 그 위탁 생산을 중국의 바이오 회사한테 안 맡긴다. 중국이 이러한 그 위탁 생산을 한 60% 세계에서 60% 정도 하죠. 여기서 일감이 이제 찢어져서 우리나라부터 뭐 인도 이런 나라들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 일부 직전이라서 CDMO 회사들이 또 급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나오죠. STO법과 같이 맞물려서 전자금융법 쪽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패권 경쟁은 한참인데 하는 고집의 제도 공백 장기화 그죠? 이창용 총재가 이걸 제기했죠.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은행이 51%의 룰, 51%를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맞추느라고 지금 힘들답니다. 힘들어. 그래서 미국과 EU, 일본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비, 속도전 벌써 다 정착이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51%룰 이걸 맞추느라고 버벅거리고 있답니다. 예, 우리 이창용 총재 환율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될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우선 동양고속. 시총이 한 3천억까지는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게 7천원부터 6만 900원, 어, 거의 9배 올렸나요? 9배? 와,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주식이 나오네요. 그죠? 선일고속 다음에 동양고속. 동양고속 진짜 아깝네요. 이때만 샀어도 좋았는데, 이때. 그죠? 이때 제가, 너무 시총이 싼데, 그때 한 500억 정도 했거든요. 500억 정도. 야, 역시 예상대로 힘들지만, 이런 주식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동양고속 멋집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을 먹게 되겠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산주, 좀 전에 봤던 동양고속, 또 천일고속은 이제 좀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산업이 갑자기 또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대성산업 축하드립니다. 대성산업 역시 땅이 많죠, 땅. 그죠? 예, 되게 어렵게 갔어요. 쭉, 그죠?
네, 대성산업은 이제부터 간다면은 시원하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아니면 점으로 가던가. 그죠? 어쨌든 간에 대성산업도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집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좀 급해졌죠? 네,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좀. 그죠? 네, 대성산업도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대성산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자산주 동양고석 대성산업이 상한가를 갔고요. 자, 세기산업도 10배의 지금 자산, 시총 대비 10배의 자산이 되는 그러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73억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요것만 뚫으면 얘도 멋지게 갈 자리죠. 요것만 뚫으면 돼요. 7,580원만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갈 자리입니다. 쭉쭉. 그죠? 예. 세기상사 우선 시총 1,000억에서 뭐 절감한 2,000억 이상 가겠죠. 세기상사 끼가 있다. 그 차트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있어요. 언젠가 배팅을 하실 분들은 뭐 한번 뭐 소량이라도 해서 또 재수점은 또 한 세네 배 먹을 수 있죠. 세기상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종합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얘도 자산주예요, 자산주. 얘도 갈 것 같지 않아요? 갈 것 같아요. 여기 뚫으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죠. 자산주는 또 한번 이렇게 많이 흔들다가 시원하게 갑니다. 근데 요걸 뚫은 다음부터는 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흔들다가 가야 되겠죠, 가도. 한국 종합기술이었습니다. 배팅은 알아서 하십시오. 좀 끼는 있어요, 끼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하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하림 같은 종목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게 단봉으로 가다가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밀렸죠. 양봉인데. 이럴 경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그죠? 하림이 신규로 이제 자산주로 부각되고 있네요. 그죠? 내일 가면 이렇게 채우겠죠. 이 정도. 그러면 뭐 또 다시 다음 주에 이렇게 가고. 그죠? 하여튼 하림도 자산주로. 자, 그래서 어, 세기상사 한국종합기술 하림 한번 뭐 소량으로 배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산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피어 우주항공 관련주 네, 스페이스X 이제 그 머스크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번 가긴 가겠다 했는데 오늘 갔습니다. 급등을 했죠. 완전 바닥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우주항공주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월봉상에 이제 20월선 찍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뭐 좀 더 반등할 확률이 높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스피어가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반등 자리에 왔습니다. 스피어였습니다. 스피어. 네, 초소형 액추레이터 관련주인 제형솔루션이 어제도 급등을 했죠.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세우고 있네요. 이제 어느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제형솔루션은 이제 장대 양봉, 피크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 우선 이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이든 뭐 아니면 눌렀다가 하루 쉬었다가 가든 어쨌든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형 솔루션도 긴 조정 끝에 이제 상승을 막바지 빚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5천원, 6천원까지 가려나. 어쨌든 좀
이제 막바지, 우선 단기적인 막바지 상승이죠. 그렇습니다. 시총이 어째 쌌는데, 시총이 좀 제대로 된 회사들은 1조는 무난히 가기 때문에 최소한 1조까지는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솔루텐, 손가락 마디 이런 데 들어가는 초소형에 특화된 액추레이터 그 기술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형 솔루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예,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어, 대한광통신 이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뭐야 초고속 그 광통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필요하다 보니까 얘가 매출이 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차트 수렴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렴이 거의 끝나가죠. 요번에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이런 데서 뚫을 수도 있죠. 중간에 그 뚫은 다음에 이제 요거 뚫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이 대한광통신도 이러다 보면 뭐 아무래도 이런 뭐 고전력을 쓰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광통신 이런 걸 많이 깐다. 그래서 실적이 급증한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뭐 얼봉까지 한번 봐보죠. 그렇죠. 은근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이제 뭐 이번 달은 그렇다 다음 달 이렇게 밟고 쭉 올리면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T센 글로벌이 있어요. 지금 금거래소 뭐 이런 거 통해서 지금 매출이 막 엄청나게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지금 상승을 했죠.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STO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 금 관련된 그런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지금 이 구간을 가고 싶다. 이 구간. 그죠? 조정도 아주 알뜰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뭐 주봉으로 한번 봐보면 그래서 요 전번 그 상승할 때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뭐 조정도 주고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걸 찍고 빠지는지 뚫는지가 중요하죠. 자, IT센 글로벌 2차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의해서 지금 먼저 뛰고 있어요. 네, 사이토젠 역시도 실적에 의해서 이번 달 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상향 중이에요, 계속. 사이토젠이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요거까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여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대충 한 뭐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상승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젠. 사이토젠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입니다. 그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 대비 실적의 증가에 의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제는 실적 상승에 저가 메리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젠이었습니다. 자, 코칩 아까 봤죠? MLCC 적외선 그 컨덴서 차트가 얘도 이렇게 N자형 파동처럼 나오려고 합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런 기울기가 있어요. 요 기울기를 벗어나줘야 됩니다. 요 기울기를 벗어나 줘야지만 진정한 큰 상승이. 그래서 미국의 이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성능이 좋은 전기를 덜 먹고 발열이 적은 MLCC 이 콘덴서 이거를 삼성전기와 협업을 통해 이제 미국에 납품할 확률이 높죠. 납품하겠죠, 확실히. 그래서 코칩이 이제 주가를 한번 레벨업 하려고 합니다.
코칩은 월봉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U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좀 급등할 수 있는 월봉상. 근데 사실 상승은 1월 달, 2월 달에 많이 할 것 같아요. 12월 달보단 1월, 2월이 상승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월봉상 차트에서 그래요. 네. 이렇게 대롱이 됐다가 돌파했다가 다시 5일선 찍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이 더 많이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코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모 치료제 인벤치랩에서 원천 기술을 준 탈모 치료제 그 생산하는 공장 허가가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 이때 나옵니다. 지금 시세를 주려고 차트를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만 더 옆으로 행보하다 보면 또 이렇게 행보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타겠죠. 그죠? 이런 선 올라타면 그때부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역시도 12월에는 뭐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대상승은 뭐 2, 3, 1, 2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돼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위더스 약도 치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네, 큐로셀이 정규장에서는 76250, 2.78%가 이제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금 애프터마켓, 그죠? 넥스트 거래에서는 4.44%까지 상승했습니다. 내일장도 어쨌든 오늘처럼 좀 이렇게 좀 양봉이 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큐로셀이 이제 뭐 올해 허가가 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보험 적용 이런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나 이럴 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조금은 방향을 위로 틀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좀 갭이 요만큼 생기긴 했는데 갭이 요만큼 생기긴 했는데 이거 메꾸고 갈지 안 메꾸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내일 같은 경우 메운다면 좀 빠져서 시작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죠. 퓨러셀 꼭 붙잡고 있다가 좀 높은 가격에 수익 좀 짭짤하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DIC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요렇게 요걸 뛰어넘으면 좋죠. 그죠? 요걸 뛰어넘으면 내일이나 뭐 월요일이나 요걸 뛰어넘는다면 다시 상승. 잠깐의 눌림목을 주고 눌림목을 이렇게 줬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고가를 못 뚫고 못 뚫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DIC 금요일하고 월요일 거래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는 DIC가 언젠가 이렇게 크게 그 이상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한 2만 원,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얼마 올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DIC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나 뭐 감속기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DIC도 갈 길이 멀다. 시총이 우선 1조는 넘고 한 2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잘 되면 그 이상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DIC 뭐 저는 뭐 계속 꼭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같은 경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뺐다가 갑자기 고점에서 팍 눌렀다가 이렇게 회복하다가 회복하는 주식 비슷한 샘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파로사이바이오 기술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얘도 의료 AI 관련주죠.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얘도
급하게 올렸다가 이렇게 이틀이나 3일 뺐다가 다시 5일선을 올라가죠. 오늘 음봉이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요거를 요 최고가를 뚫어버린다면 얘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거죠. 그죠? 자,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잡죠. 그러니까 5일선을 다시 타면서 요 부분에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은 건데 오늘 그 DIC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급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내일은 5일선을 회복하리라 생각되고요. 회복한 다음에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 이런 전고점들을 뚫으냐 못 뚫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뚫으면은 뭐 계속 밑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뚫어버린다면 뭐 계속 쭉쭉 다시 차트 만들면서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파러스 아이바이오 이런 식으로 흘렀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DIC도 어제 많이 사라 그런 거예요.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 파러스 아이바이오 얘도 또 가겠죠. 이제 여기서 결국 깝죽깝죽거리고 또 깝죽깝죽거리다가 이제는 막 이렇게 또 한번 쭉쭉 올라가거든요. 네. 요즘에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울기를 바닥 세우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파러스 아이바이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링크제니시스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갈듯말듯 계속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갈듯말듯 하면서 도지 비슷하게 5일선에서 그죠? 얘도 한번 장대 한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좀 빠지다가 다시 쭉쭉쭉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자, 링크 제니시스도 로봇주 중에서 못 가고 있고 얘가 이제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내년 초쯤에 MPU에 대한 붐이 분다면 얘도 템버거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MPU가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만약에 그 붐이 일른다면 붐이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부터 다 AI 가속기를 NPU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링크제니스 특허를 2019년에 벌써 땄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얘 역시도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신없이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는 척 하다가 내일이라도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모니터리, STO,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블 코인법이 지금 한국은행의 50일 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스테블코인은 어쨌든 11월 달까지 여야가 이제 통과시키기로 했죠. 갤럭시 모니터리도 역시 바닥을 다지면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뭐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좀 길게 본다면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그죠? 매수 적기죠. 조만간 요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도전한다. 예, 급등합니다. 급등. 자, 그때는 한 11,000원, 12,000원 정도는 금방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갤럭시 모니터리가 꿈틀꿈틀 IT센 글로벌이 실적으로지만 걔도 나중에 STO로다가도 같이 나가겠죠. 자, IT센 글로벌, 갤럭시야 얘네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핑거도 한번 보죠. 핑거. 핑거 역시도 오늘 아주 조금 빠졌지만 이렇게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5일선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선을 이렇게 해서 올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만들기 시작해서 쭉쭉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핑거도 역시 5일선 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네,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STO 관련주입니다. STO. 자, 핑거는 또 뭐죠? SaaS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죠. SaaS 사업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뭐 우리가 한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엑셀이 됐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그 서버나 이런 데그
접속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이런 컴퓨터에 깔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 접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쓰다가 일정 사용료만 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 필요가 없이 에, SaaS 서비스에 의해서 사용료만 내고 웹상에서 이제 사용하고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게 요즘에 또 그런 서비스가 또 사용료를 받으니까 사용할 때부터 그래서 수익 구조가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핑거 역시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STO 관련주 중에서 딴 종목 보겠습니다. 네, FSN 역시도 이런 뭔가 STO 사업 그런데 이제 뭐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아직도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죠? 내일이라도 당장 요 5일선만 이렇게 회복해주면 차트가 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계속 이렇게 상승해서 결국은 요 가격 위로 올라와야 되죠. 위로 올라와야지만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FSN도 얘는 5일선 회복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고 5일선 대롱이 예, 그렇습니다. 쌍바닥을 만들면 어쨌든 여기서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이러한 기울기를 유지해서 가준다면 어쨌든 뭐 얘는 뭐 다시 크게 뭐 망가질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FSN이었습니다. 네, 퓨처컴 역시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퓨처컴, 그죠? 2차 상승을 하려고 그죠? 네, 여기까지 저번 달에 힘들게 올라왔는데 바닥을 다지고 20일간 찍고 이제 재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퓨처컴 재상승 시총이 거의 뭐 8천억 정도 이제 되려고 하네요. 월봉을 보시면은 2차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봉이 요거보다는 더 길어야지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 퓨처컴 장대 항목 월봉상의 장대 항목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달에. 자, 퓨처컴이었습니다. 네, TPC 역시도 로봇 관련주, 자, 공학계회사입니다. 직교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로봇손, 뭐 이런 것들, 대만의 TM 그룹과 뭐 로봇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얘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산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면 좀 크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선을 뚫은 다음부터 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자, TPC, 자, 보면은, 시총이 362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로봇주 중에서 이런 회사들, 아직도 못 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연말이나 뭐 12월 달 이렇게 됐을 때 또 급등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주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우선은 기존 주식과 좀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서 내일도 역시 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겠죠. 퀴로셀 같은 경우 다행히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내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관련돼서 퀴로셀 이런 데서 좀 먹고 또 STO는 다음 주 한 수요일 이후부터는 좀 시세를 조금씩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도 좋은 그런 수익 얻으시면서 지금 장이 좀 지루한 것 같아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 그래서 주식들을 뭐 솔직히 따라잡기가 쉽진 않아요. 주식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횡보하고 있으면 많이 살 수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한 단계 올리면 또 이렇게 빠지는 척 하다가 또 계속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커트해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주식에 대한 뭐그 믿음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최소한 뭐 지금 가격에 뭐 10배나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면 매수해서 그때까지 뭐 다 아니면 일부분의 그 물량을 지켜서
꼭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